2부 진행을 맡게 된 이혜준이고요. 네, 대치 메스몽 대표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수학 동화 수업 앞에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재밌으셨나요? 네,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홍성희 원장님한테 꼭 이 음수에 관련된 수업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제가 듣고 싶어서요. 왜냐면 저도 제가 내신 강사인데 아이들한테 음수하고 음수가 곱해지면 왜 양수가 되니라고 물으면 아이들이 저한테 막 대답을 해주거든요. 근데 저는 정작 그런 걸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저보다 뛰어나다고 정말 느끼는 지점들이 수학 동화 수업을 하는 아이들을 만나서 가르치는 내신 강사로서 많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궁금해요. 수업 좀 해주세요 라고 해서 수업을 하신다는데 정작 저는 저 안에서 달달달 떨면서 오늘 나는 무슨 내용을 해야 되나 하는 것 때문에 홍성희 원장님 설명을 하나도 못 듣고 있는 거죠. 너무 아쉬워서 나중에 꼭 이 녹화된 영상본을 봐야 되겠다고 지금 결심하고 있었거든요. 일단 제가 이제 어머님들께 오늘 설명드려야 될 주제가 이제 선행학습 노하우나 심화학습 노하우인데, 사실은 제가 이제 제 소개를 하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20년 동안 수학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쳤거든요. 그럼 제가 20년 동안 만났던 아이들도 굉장히 많을 거고 만나 뵀던 학부모님들도 어마무시할 거고, 그러니까 머릿속에 20년치의 노하우가 쌓여 있으니 제 입장에서는 해드릴 말이 너무 많은 거죠. 정말 우리 3박 4일 캠프를 열어도 지금 시원찮을 판인데 저보고 30분 동안 이걸 요약해서 하라니 어떻게? 라고 했을 때 가장 강력한 무언가를 선사해 드릴 게 없을까 고민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정말 내신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면서 정말 이것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컸구나라는 지점이 있었거든요. 오늘은 정말 그거 하나만 딱 가르쳐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앞으로 이제 5주 동안 쭉 진행이 되는 강의다 보니까 대구에서 한 강의는 여기서 그치겠지만 다른 지역에서 하는 강의들을 계속 온라인으로 올려드릴 테니까 꼭 뒷부분들이 궁금하신 어머님들은 시리즈로 봐주셔야 이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한 궤에 이렇게 통하는, 맥락이 통하는 이야기라고 아마 느껴질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여기다가 적은 것처럼 저는 현재 교육학 박사과정까지 수료를 하고 박사 논문 집필 중이고요. 수학교육계 오은영 박사가 되겠다고 맨날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경지까지 못 가서, 하지만 나름 네이버에 검색해도 나오고요. 유튜브에 검색해도 나오고요. 궁금하시면 메스몽 이혜준 검색하시면 저 연관 검색으로 같이 나오니까 저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더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보기엔 그렇게 안 보이지만 나름 맨사 정회원이기도 합니다. 공인 IQ 150 넘는 거라고 해서 친구들이 가끔 이제 너 그렇게 안 보이는데 어떻게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아무튼 잠깐 간단하게 제 소개를 마무리하고요. 저희가 작년에 책을 발간했어요. 수학 진짜 잘하는 아이는 읽고 씁니다라는 저희의 13년간의 노하우를 담은 책을 발간해서 사실은 올해 되게 바쁘게 방송이라고 하기엔 조금 그렇고요. 유튜브라든지 여러 가지 인터넷 강의들을 나가고 있고 많이 이렇게 뭐랄까요, 제가 아는 많은 부분들을 부모님들에게 알려드리려고 노력하는 그런 강의를 많이 다니고 있고요. 그래서 나중에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데 보시면 세 개 다 사진이 다른 사람 같아요. 다 저 맞고요. 이제 어머님도 아실 거예요. 우리 여자들은 화장빨로 얼마든지 다른 사람으로 변신이 가능하죠. 그래서 나름 제가 2번의 실패를 거친 다음에 메이크업을 받고 3번째 영상을 찍었답니다. 아무튼 이 여담으로 말씀드렸고요. 이제 도움이 되시는 어떤 것들을 하기 위해서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계속 어머님들하고 많이 만날 계획이니까 요즘 정말 줌이라든지 온라인으로도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겨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잠깐 보여드릴 게 뭐냐면 여기 이제 저는 아니고 저희 초대 원장님이신데 박정희 원장님이시라고, 저희 처음에 2010년도에 학원 차렸을 때 정말 요만한 화면 띄워놓고 요만한 학부모님들 모시고 설명했었어요. 열 몇 분 지인들 모셔다가 저희 설명회는 좀 와주세요 막 이러면서 부모님들이 와주셨던 그런 설명회를 진행했었고요. 정말 저희 이제 같이 아이들 수학 공부시키는 거 연구하겠다고 제주 수학축제에 가서 지금 저희 손에 들려있는 저 교구들이 현재 정말 메스몽에서 액티비티를 수업하는 교구들이기도 해요. 정말 같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합숙하고 막 했었거든요. 저희 이제 다 창립 멤버들이고 저 안에 지금 현재까지 근무하고 계시는 분이 5분, 7분 중에 5분이 아직 13년째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만한 정말 규모에서 시작을 했었던 건데 이렇게 많은 분들 데리고 모시고 설명회를 진행한 적도 있었고요.
사실 코로나 전이라 이렇게 빡빡하게 모실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네, 역시 저 안에 있는 사람도 접니다. 네, 또는 이거 정말 사람 되게 많아 보이죠? 네, 되게 많았어요. 실제로 막 복도에 앉으시고 막 계단에 앉으셨었는데 대치 메스몽 현장 사진이에요. 홍성희 원장님께서 설명해 하셨던 영상이고요. 이런 식으로 진짜 매년 학부모님들하고 만나는 기회들을 얻고 있고요. 그렇게 걸어온 13년, 네, 요 가장 최근 사진, 2012년도 여름에 찍은 사진인데 요 사진은 어떤 사연이 있어요. 제가 요 사진에 대한 얘기는 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이제 이건 저희가 걸어온 길이었다면 저희가 가르쳤던 저희 아이들이 걸어온 길도 있죠. 네, 역시 오늘 제 사진 여러 번 팔리는데 옛날 사진이라서 네, 좀 어려 보이는 사진입니다. 저희 성대경시라고 아마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네, 전국 수학, 네, 수학학력평가라고 부르는 경시대회인데 이름이 성대경시인 이유는 성균관대에서 이제 후원을 했기 때문에 성대경시라고 부르고요. KMC는 뭐냐라고 물으시면 초등학교 아이들이 쳐볼 수 있는 수학 시험 중에서는 또 가장 어려운 서술형 난이도로 치는 저 두 시험이 대치동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시험 중에 하나예요. 이유는 뭐냐라고 하면 전국 단위의 상대평가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대상을 받았다는 건 전국에서 1등을 했다는 거거든요. 한 명 줘요. 그 상을 저희가 12년 동안 네, 12명 배출했고요. 금상은 전국에 3명 주는 상이에요. 이제 그 상을 받았던 아이들도 14명. 이제 은상을 받았던 친구는 51명. 이제 동상 받았던 친구 83명. 장려상 받았던 친구들까지 하면 장려상이 이제 전국에서 시험 쳤던 아이들 중에 15%까지 주는 상이고요. 346명의 누적 결과를 갖고 있고요. 사실은 정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장려상 받으신 어머님들이 얘기를 안 해주세요. 창피하다고. 어머님 장려상이 얼마나 대단해요 라고 하는데 막 은상이나 동상 받으셨던 어머님은 선생님 올해는 그냥 그래요 막 이러고 얘기하는데 알고 보면 장려상이야. 애는 얘기해요. 막 선생님 장려상 받았었는데 어머님은 에이 뭐 이러신 거 있잖아요. 너무 겸손하신 거 아니에요? 막 이러는데 그래서 저희가 장려상 집계는 항상 조금 저거보다 많지 않을까로 생각하지만 아무튼 그리고 이제 2021년도 작년 대입이죠. 그때 서울대 이공계에 9명이 입학을 했는데 물론 고등부 입시를 하신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서울대 9명이 뭐 그렇게 대단해라고 하시는데 저희가 이 아이들을 2010년도에 3학년 때 처음 받았을 때 반이 그때 3학년 반이 저희가 한 3반 정도 있었고요. 한 반 정원이 네, 5명, 6명이 된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60% 정도 아이들이 서울대 이공계를 간 거고요. 저 위에 사진에 나와 있는 이제 저 말고 아이들이 5명 있죠. 이 5명 중에 가장 왼쪽에 저랑 같이 있는 친구는 네, 소식이 연락이 안 되고요. 그 나머지 4명 친구는 다 연락이 되는데 넷 다 서울대 공대 갔어요. 그리고 4명의 아이들 중에 저기서 네, 대상 받았던 친구가 2명 있고요. 금상 받았던 친구, 은상 받았던 친구 1명씩 있는 네, 그런 반이고, 이제 이게 1반이었는데, 경시 1반. 경시 2반 친구들 중에서도 뭐 외부 상도 그렇지만 같이 마찬가지로 서울대 이공계 합격한 친구, 그 다음에 한 친구는 연대 의대 갔고, 또 3반에 있던 친구는 서울대 의대도 갔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1반이 가장 주목받던 반이라 저희가 1반하고는 기념사진을 찍은 게 있어서 마침, 네, 과거 사진이 좀 창피하긴 하지만 가져와서 보여드리려고 가져왔고요. 그래서 매년 저희 아이들이 각종 뭐 영재원, 그러니까 교육청 영재원이라든지 대학부설 영재원, 그리고 경시대회들, 그리고 뭐 중고등 KMO, 그러니까 초등 아이들인데 중고등부 KMO.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 보통 졸업하는 게 5학년 여름이나 5학년 겨울인데 그때 나가서 한 1, 2년 공부해서 중학교 되기 전에 뭐 KMO,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국 단위의 상대평가 시험이거든요. 이런 시험에서 이제 금상이나 은상, 거긴 대상이 없고요. 퍼센트를 주는 시험인데 거기서 이제 메달상들을 받아주고 색깔상들을 받아주고 고등 KMO까지 진행을 하고 또 이 아이들이 실제 중3, 중2가 됐을 때 영재고를 가고 과학고나 민사고, 하나고까지도 이렇게 진출, 네, 저희가 배출, 네, 이렇게 키워낸 게 사실은 저희 학원을 졸업할 때는 아직은 초등학생이거나 정말 겨우 이제 중학교 이제 들어갈 만한 나이 때 졸업을 시키는 거라 지속적으로 저희가 부모님들에게 계속 연락을 취하면서 그 예우를 계속 물어봐요. 이유는 뭐냐라고 하면 저희도 너무 궁금하거든요. 초등 때 이렇게 수학 동아리 길러진 애들이 과연 10년 뒤에도 5년 뒤에도 여전히 잘하고 있을까? 그리고 그 아이들은 여전히 이 길을 가고 있을까가 저희 너무 궁금했기 때문에 제가 2021년도 대입을 저렇게 보여드린 이유가 저희가 드디어 입시 성과를 낼 만한 아이들이 졸업을 한 거죠. 네, 10년의 역사가 쌓이니까 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추적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들한테 맨날 어머님 저희하고 인연 한번 맺으시면 저희 나중에 그 아이 결혼식장에 가서 앉아있을지도 몰라요. 뭐 이런 얘기 드리거든요. 그런 식으로 계속 어머님들하고 대화하면서 아이들을 지금 아이들의 예우를 계속 관찰하고 또 아이들의 예우를 지켜보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식으로 지켜본 아이들에 대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어떤 노하우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사실은 그 얘기를 해드리려고 오늘 이 자리에 온 거나 마찬가지일 텐데요. 저희가 느꼈던 부분들, 저희가 연구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학부모님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는 기회를 오늘 마련한 거고요. 일단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5주 동안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첫 주 이제 오늘 대구에서 제가 선행학습이나 심화학습에 대한 노하우들,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부산에 갔을 때는 실제로 선행학습 노하우나 심화학습 노하우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그것들을 나중에 어떻게 현실화시킬 수 있을까 고민했을 때는 당연히 공부 습관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좋은 걸 갖다 떠먹여주고 싶어도 아이가 자리에 앉아있지 않고 숙제하는 게 힘들고 그 다음에 학원 가는 게 힘들고 이렇다면 어떻게 해요? 그런 부분에서 아이의 습관을 어떻게 잡아주느냐가 사실 우리 부모님한테 제일 어렵고 중요한 과제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수학 동화로 연구하고 공부하는 건 좋은데 교과 문제집 전혀 안 풀리나? 아니죠. 우리 뭐 초등학교 저학년 때 풀어야 될 사고력 문제집부터 교과 문제집들은 어디까지 과연 풀어놔야 되는가 하는 궁금증도 있으실 거고, 그리고 그렇게 공부시키다 보면 반드시 고민되는 지점이 생겨요. 아, 얘가 과정을 이렇게 안 쓰는데 이거 괜찮나? 얘는 왜 매번 이렇게 틀렸다가 다시 고치면 다 맞추지? 처음부터 맞추면 얼마나 좋아? 이런 것들. 또는 뭔가 아이가 지칠 때 나는 과연 아이에게 어떤 말을 해줘야 될까? 이런 것들. 부모님들마다 고민이 많으시지만 꼭 반드시 하시는 질문들이 있거든요. 그런 질문들을 모아서 제가 수학 언덕이라고 명명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는 또 시간을 갖고, 마지막에는 여태까지 공부했던 것들, 어머님들께 제가 전해드린 것들을 다 정리하면서 아이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결국 이 모든 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마무리 짓고 싶어서 제가 5주 동안의 과정을 하나의 스토리로 연결해 놨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정말 퓨리브를 듣는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제가 선행학습과 심화학습에 대해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 번쯤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항상 고민되는 그것 무엇일까요? 라고 하면 선행학습 해야 되나요? 정말 많이 물어보세요. 시키시는 어머님조차 물어보세요. 선생님, 선행해야 되는 거 맞죠? 이렇게 힘든데 선행해야 돼요?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어머님, 우리 아이가 앞으로 해야 될 수학 공부를 한번 살펴볼까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3학년 때 배워야 될 단원들이에요. 제가 초3부터 넣은 이유는 1, 2학년 과정까지는 특별하게 어떤 단원에 국한되지 않고 공부를 시켜놔도 충분히 학교 공부를 따라가만 하기 때문에 따로 적지 않았고요. 4학년 때 공부해야 될 과정들, 우리 문제집들 같은 거 펼쳐보시면 다 나오잖아요. 앞에 단원들. 5학년 때 배워야 될, 글씨부터가 이렇게 길어지는지 제목이, 6학년 때 배워야 될 것들, 점점 뭔가 짧았던 제목들이 길어지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해서 저희가 3, 4, 5, 6학년 때 배워야 될 수학 단원들의 목록이에요. 이거는 중학교 3년치 수학이고요. 네, 이 안에 보시면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단원 하나하나는 아마 이제 만약에 검색들 해보시면 다 아시는 단원들일 텐데,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볼륨을 한번 느껴보세요. 이게 중학교 3년치예요. 고등학교 2년치예요. 왜 2년치야? 라고 물으시면 실제로 고3 때 진도 나가는 학교 없어요. 다 고3 진도 땡겨가지고 미리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 배워야 될 진도 양은 아까 중등 3년치보다 훨씬 많아요. 근데 아이가 이걸 2년치 동안 해야 되고요. 실제로 선행을 해보다 보면 중등 과정은 어떤 한 학기가 4개월 만에 끝나는데 고등 과정은 잘 안 돼요. 더 오래 가야 되고 더 길어져요. 이유는 뭐야라고 하면 아이의 생물학적인 나이하고 갭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시간은 오래 걸려요.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어머니. 3학년 아이가 3학년 거 떼는데 한 달이면 떼요. 어떤 경우에는. 물론 우리 아이는 아직 3학년이면 3학년답지 않아요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그런 시기거든요. 근데 점점 멀어질수록, 제가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맨날 얘기하는 게 있죠. 얘들아, 우리가 17세 수학을 해야 돼. 너희는 몇 살이니? 라고 보면 애들이 뭐 11세요? 12세요? 차이가 얼마나? 5년 나요. 어떨 것 같아? 더 어렵겠지?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고등학교 때 배워야 될 수학의 어떤 이 양이나 이런 게 중학교 때 3년치보다 훨씬 많아지거든요. 당연히 내용도 엄청 어려워져요. 어머님들 벌써 보시면서 저거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거 맞나요? 나 너희 더 처음 보는 단원 같죠? 라고 하실 수 있거든요. 이런 단원들 공부까지 우리 아이들이 결국에 마스터하고 대입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선행학습은 어느 순간에는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갈 때 고1 수학해야지 라고 생각하시지 않을 거라고 믿을게요. 시간이 없어서 못해요.
실력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없어요. 고등학생들이 얼마나 바쁜지 아시죠? 학교에서 늦게 보내줘요. 수행평가 엄청 많아요. 걔네가 수학만 하나요? 전과목 다 해야 되는걸요. 중학교 때부터 과목 수도 늘어나요. 그런데 정말 해야 될 건 많은데 이거를 다 고등학교 때 올라가서 진짜 현실적으로 한다? 쉽지 않다고요. 다만 이거를 초등학교 때 할 것이냐, 중학교 때 할 것이냐, 뭐 예를 들어 고등학교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할 것이냐의 어떤 딜레마의 상황일 뿐인 거지 해야 되는 건 무조건이에요. 대치동은 과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고 있을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대치동은 보통 초등학교 전과정, 중학교 전과정, 고등학교 1학년 정도까지를 선행을 해야 된다 얘기하는 범주 안에 넣어요. 고2, 고3 수학을 잘 안 넣는 이유는 고2, 고3은 입시하고 직결돼요. 우리 아이가 아무리 잘해도 중등 K물 나갈 수 있어도 대입을 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고2, 고3 수학은 조금 뒤에 가서 배치될 수밖에 없어서 고1까지 달리는 게 대치동 어머님들의 많은 목표예요. 그러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이렇게 떼는데 2년 반이 걸리나? 매우 빠른 아이들 기준인 거죠. 그런데 이걸 언제 해요? 라고 물으시면 초3, 초4, 초. 이게 저희 대치 경시반 기준이에요. 저희가 이 진도 깔았을 때 엄청 요구도 먹었어요. 초등학교 5학년이 고등수학을 한다고요? 그게 10년 전이에요. 저희가 10년 전에 이 진도를 했거든요. 저희는 지금도 이 속도로 가요. 이유는 뭐냐면 아이는 죄송하지만 그쵸. 생물학적인 이 발달 단계를 거치잖아요. 우리 아이가 아무리 수학을 잘해도 아직은 우리 맨날 이렇게 몸뚱아리를 가눌 수 없는 나이면 공부를 못 시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 3학년은 되고 4학년은 되고 5학년 돼야지 이 정도 공부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진도를 잡았던 건데 요새 초2 때부터 초등을 떼야 된다는 얘기가 슬슬 나온 게 한 2, 3년 전 코로나 때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고 학원 안 가니까 엄청 선행을 빼시더니 초2 때 초등을 떼야 된대요. 초3은 중등해야 되고 초4 때 고등을 시작해야 된다고 하셔서 제가 헐 이랬는데 하하하 요새는 초등은 초일 때 그 제가 콧구멍이 2개라 숨을 쉴 수 있는 거겠죠? 한쪽 코가 막혀도 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엄청난 선행 속도를 달리고 계시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저희 경시반 정도의 속도도 매우 빠르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당겼을 때의 아이들의 여러 가지 죄송하지만 부작용이라든지 정말 아이들이 이거를 제대로 잘 알아듣고 있는지 항상 면밀하게 잘 관찰하고 있는데 저희 학원 레이더에는 걸리지 않는 카더락 소식으로만 들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자, 그런데 제가 올해부터 전국 단위의 온라인 경시반들, 작년부터네요. 죄송합니다. 작년부터 전국 단위 온라인 경시반들을 키워내고 있는데 그 아이들하고 공부해보면 이 과정들도 조금 버겁고 힘들어요. 이유는 뭐냐면 주변에 같이 공부할 친구들이 없어서 이렇게 빨리 시작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과정들을 초4, 초6 때 정도, 그러니까 실제로 아이가 중학교 올라가기 전에 고1 수학까지 정도 맛보는 정도가 실제로 전국 단위 상위권들에게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는 진도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메스몽 온라인 경시반으로 이런 진도를 만나고 있고요. 제가 아마 생각해 보건데 대구에 있는 메스몽에서도 아마 경시반들을 운영하신다면 이 정도 속도로 가시지 않을까. 왜냐하면 요거보다 조금 더 빠른 속도로는 반이 잘 안 짜질 거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어머님들도 학원 결정하실 때 솔직히 커리큘럼도 중요하고 배우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같이 공부하는 데도 중요하잖아요. 물론 언니, 오빠나 형아들하고 섞일 수도 있긴 하지만 또래 집단들하고 같이 형성되는 많은 부분에 도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고민되신 지점들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아마 저희 말고도 전국 단위, 대치동에서 유명하다는 여러 학원들이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이거보다 더 빠른 선행 속도를 어머님들에게 말씀드리고 그렇게 해야만 하고 대치동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속도로 가는 아이들조차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어떤 생물학적인 발달 상태를 무시하시면서 무조건 끌고 가시면 쉽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니네는 했으니까 지금 여기에 자랑하러 온 거 아니야? 라고 물으신다면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려는 이 아까 사진에 비밀이 있어요. 이게 2022년도 제가 아까 왜 5월 달에 저희 졸업했던 사진이라고 말씀 잠깐 드렸었잖아요. 네, 이 아이들이 5학년 경시반 졸업을 한 거니까 보통 이제 담임 기간을 따지면 3학년 때 입학해서 5학년 여름에 졸업이니까 2년 반 동안 공부를 한 거고요. 이 아이들이 갖고 있는 기록들이 좀 있어요. 2년 반 동안 저희 학원을 다녔죠. 읽은 수학 동화가 60권이에요. 그리고 써낸 탐구 노트가 대학 노트로 4.2권 정도 돼요. 그리고 나간 수학 진도가 8년치 선행이에요. 초3 과정부터 고1 과정 정도까지. 그리고 사용한 교재들이
아주 쉽고 기본적인 교재들이 아니라 저희가 들으면 아실만한 어려운 최상위 교재라든지 A급이라든지 실력 정석 같은 교재들로 여기까지 진행을 했어요. 그러면 이 어마무시한 속도가 가능한 비결이 뭐야? 라고 물으실 수밖에 없죠. 네, 저는 단언컨대 이게 다 수학 동화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희 생각해보세요. 저희 SNS 열심히 보면 결국 그 안에 사진을 보긴 하지만 사진에 담겨있는 어떤 스토리를 보게 되거든요. 우리가 여러 가지 뭐 드라마나 이렇게 또는 요즘에 그 여러 가지 연애 프로그램들 보는 이유가 뭐예요? 그 안에 스토리가 담겨 있거든요. 누가 누구를 좋아하고 사랑의 짝대기가 부서지고 깨지고 하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의 뭐 성공신화라든지 저런 사람이 예전에 되게 어려웠는데 지금 이렇게 됐다더라. 막 이런, 저희 어머님이 임영웅 광팽이신데 맨날 임영웅의 일대기를 읊으시거든요. 영웅이가 어렵게 자란 시절에 뭐 어머님이 뭘 하셨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스토리를 좋아하는 이유는 뭐라고? 스토리가 각인되잖아요. 우리는 정말 근본적으로 DNA 안에 스토리를 좋아하는 힘이 있다니까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수학 동화에서 아이들은 그런 스토리의 힘으로 성장하는 건데 단순히 스토리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아이들이 탐구 노트를 써줘요. 아까 홍성희 원장님 수업을 이렇게 재밌게 듣고 나면 마지막엔 아이들이 과제를 받아가지고 자, 오늘 배웠던 것들 중에 이러이러한 주제로 네 생각을 한번 펼쳐봐 라고 하는 탐구 노트를 쓰게 되거든요. 이 탐구 노트는 사실 문제집 한 10권을 푸는 것보다 더 좋은 효과를 가져온다고 제가 어머님들한테 늘 광고 드리는데 그게 왜 그래요? 라고 하시면 너무 흐려서 안타까워요. 저희 4학년 경시반 아이의 탐구 노트 샘플이에요. 네, 나중에 저희가 이제 유튜브에 올려드리거나 할 때 이게 좀 더 자세히 보였으면 좋겠는데 이게 지금 대학 노트 4쪽을 썼어요. 뒤에 2페이지가 더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내용이 뭐냐면 부등식 내용이고요. 초4 남학생이 쓴 내용이에요. 이 안에 실제로 절대값이 들어간 부등식까지 다 들어있는 형태의 본인이 문제를 만들고 본인이 풀고 본인이 감탄하고 본인이 천재라고 자랑하고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마지막은 자기가 수직선을 다 그려가면서 연립부등식으로 문제를 풀었어요. 문제를 풀었다는 게 자기가 문제를 내요. 그리고 혼자서 막 답을 찾아요. 그리고 막 신나해요. 이거 쓰는데 몇 시간 걸릴까요? 3박 4일요. 정말 어머님 말씀으로는 하루 종일 저걸 쓰고 있어요. 이거 한 번에 쓰지 않아요. 썼다 지웠다 썼다 지웠다. 엄마 이렇게 써볼까 저렇게 써볼까. 네가 알아서 써. 혼자서 이불 뒤집어 쓰고 침대에 올라갔다 점핑했다가 TV 보다가 뛰쳐나가서 쓴다고 했다가 다시 노트 가져왔다가 방에 들어갔다가 왔다 갔다 정신 사나워. 3박 4일 써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저희 경시만 오시면 맨날 동화선생님들한테 하소연하시는 게 선생님 얘가 탐구 노트를 3박 4일 써요. 아무것도 안 해요. 정상인가요? 정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들한테 그러죠. 수학 동화와 탐구 노트로 효과를 보시려면 가장 필요한 건 1번 어머님의 인내심이요. 인내심이라는 게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인내심이 아니라 탐구 노트를 빈둥거리면서 쓰고 있는 건지 아닌지 모를 그것을 참아주는 인내심. 너 문제 풀어 차라리 그 시간에 하지 않는 인내심. 우리 아이를 기다려주는 인내심이요. 이 아이는 실제로 제가 예전에 어머님한테 사진을 이렇게 어머님 저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집에 한쪽 벽이 하얀색 화이트보드예요. 맨날 거기다 문제 쓰고 엄마 풀어봐라고 한대요. 어머니 너무 싫으시대요. 내가 그거 안 하고 싶어서 학원 보내는데 왜 나한테 문제를 내? 나 못 풀겠어 막 하시는데 본인 자체가 너무 즐겁고 행복한 거죠. 이렇게 4학년 때 공부했던 이 아이가 5학년 올라갈 때 이 시험지도 너무 흐려서 죄송한데 화면이 조금 어두웠으면 하는데 고등수학 문제풀이한 시험지예요. 네, 보시면 본인이 한 문제를 저렇게 한 10줄짜리 풀이를 다 그리고 뒤에 뭐 부족한 건 붙여가면서 그리고 막 자기가 설명해 놓고 풀이해 놓은 거예요. 그쵸? 이렇게 하는데 수학을 잘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라는 생각 아마 드실 거예요. 그런데 저희 아이들이 실제로 이 아이뿐만이 아니라 수학 동화를 저희 학원에서 막 3년씩 2년씩 배운 친구들 진짜 많거든요. 그런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자, 우리 선생님들이 밖에 나가서 수학 동화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수학 동화를 자랑해 하고 홍보해야 돼. 무슨 해줄 말 없니? 이렇게 애들이 이렇게 써줬어요. 열심히. 읽어보면 되게 재밌어요. 이해하기 어려운 교과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하이레벨 최상위 문제를 푸는데 더 재밌게 풀 수 있다. 막 열심히 적어놓고요. 창의력이 상승한다. 실력이 향상한다. 선생님 말씀으로는 내용은 아무것도 코치 안 하시고 너 이거 쓰면 내가 달란트 줄게 라고 해서 선물을 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열심히 써줬어요. 네, 뒤에 가면 아이들이 뭐 필요한 용어를 알기 좋다, 사고력이 향상했다, 교과랑 다르게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 뭐 논리적인 데가 변했다, 창의성이 높아져 수학자들을 너무 좋다, 뭐 이런 얘기들이 정말 아이들이 정말 진심 어리게 써줬어요. 심지어 어떤 애가 있냐면요, 저기 이제 좀 흐려서 안 보이는데
나는 지금까지 정땡 선생님, 이땡 선생님, 임땡 선생님을 만나서 많은 선생님들을 만났는데 한결같이 열정이 풍부하시다. 네, 무슨 원장인 줄 알았어요. 자기가 평가를 했어요. 왜냐면 저희 수학동화 선생님들이 아까 홍성희 원장님 수업 들어서 아시겠지만 대부분 다 저렇게 막 애들하고 계속 끊임없이 대화해 주시고 물어보시고 넌 어떻게 생각해? 그래? 그랬어? 막 박수 쳐주시고 호응하시고 정말 3시간 수업해서 기빨리시거든요. 그러니까 애들도 알아. 선생님이 열정적인 걸. 그래갖고서는 이렇게 애들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정말 수학동화를 하면서 자기도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느끼고요. 어떤 아이는 그 안에다 이렇게 써놨어요. 지금처럼 계속 수업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너무 감사하다고, 이게 4학년 애들이 2년 동안 수학동화 듣고 난 다음에 써준 감상평이에요. 실제로 수학동화 수업을 계속 이제 듣고 계시는 저희 학부모님들 중에 어떤 어머님이 최근에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애기가 너무 공부하는 게 힘들어서 막 고민하는데 아버님이 이런 말씀 하셨대요. 아빠가 정말 공부가 힘들어서 학원들을 정리하도록 다 끊어도 되는데 수학동화 읽고 그 탐구노트 쓰는 학원은 끊지 말라고. 이유는 뭐냐면 아버님이 이름만 되면 아는 대기업에 이렇게 좀 높은 관리직에 계셨거든요. 근데 아버님 뭘 하셨냐면 사회에 나가보면 문제 잘 푸는 애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이 있고 그 생각을 스스로 표현할 줄 아는 애들이 결국에는 인정받고 성공한다 라고 하시면서 자기가 보기에는 정말 탐구 노트를 쓰는 거야말로 그런 과정들을 잘 훈련시켜주는 것 같으니까 절대 그 학원을 끊지 마 라고 하셨다고 제가 어머님 감사합니다. 아버님께 꼭 감사의 말씀 전해주세요 라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분도 계셨어요. 따로 선행을 나간 것도 아닌데 정말 신기하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뭔가 문제집을 따로 풀린 적도 없는데 공부를 이렇게 교과 공부를 하다 보면 너 이런 거 어떻게 하니라고 하면 동화 시간에 배웠는 데로 가면서 자기가 기초 이론들을 줄줄줄 얘기한다는 거예요. 심한 문제를 풀 때는 물론 도움을 좀 받고 생각을 해야 되긴 하지만 기초 단계를 공부를 할 때 동화에서 배웠어요, 동화에서 배웠어요, 동화에서 배웠어요 다 알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 선생님들, 내신 교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이런 얘기도 해주세요. 어떨 때는 아이들이 자기보다 똑똑한 것 같대요. 진짜. 그래서 자기는 공식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아이들은 동화 시간에 배운 배경 지식 또 어떤 그 수학자가 어떤 걸 연구했고 발견했고 그 과정에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줄줄줄 얘기해줘요. 정말. 그래서 와 얘네가 정말 나보다 더 수학에 대해서 많이 알고 사랑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밑에 있는 건 저희 지금 부원장님이 해주신 말씀인데 초등 아이들에게 중등 개념 설명할 때 사실 애들이 거의 암기식으로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랬었는데 저희 수학 동화를 배운 애들은 이 지루할 수 있는 개념들을 스스로 정리할 정도로 개념이 탄탄하고 기초적인 과정을 자기가 설명해 줄 때 이미 알고 있어서 아주 기본적인 과정들은 넘어가고 정리해 주면서 그 다음에 바로 어떤 심화를 가고 설명에 탄력을 받을 수 너무 좋았다는 얘기를 해주시면서 본인이 정말 저희 학원 처음에 오실 때만 해도 아 수학 동화가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었도 요새는 수학 동화 예찬론자가 되셨어요. 정말. 그래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어머님 수학 동화 결석하셨어요? 안 돼요. 제 수업은 빠지셔도 돼요. 수학 동화 꼭 들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제 수업 못 따라요. 막 이러실 정도로 수학 동화가 저희 내신 강사들한테도 정말 너무너무 필수 수업 중에 하나예요. 자 이제 여태까지 제가 저희 수학 동화가 정말 선행과 심화를 하는데 가장 큰 노하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아직은 막연하실 거예요. 당장 수학 동화 수업을 어떻게 시작해야 되지? 아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신다면 제가 이제 기준을 좀 잡아드릴게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로드맵 잡아드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로드맵은요 내 아이가 어떤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집어넣으면 실패할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아이는요 저는 그런 얘기 드려요. 100명의 아이가 있으면요 100개의 솔루션이 존재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망망대해 제가 어머님들을 어머님 수학 동화 좋아요 해서 끝내버리면 어쩌란 말인가 난 어디서 무엇을 시작해야 되나 너무 막연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이딩 잡아드리는 것 뿐이지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아 저 정도를 하면 되겠구나 라는 흐름을 보시기에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잡아드리니까 저희 것뿐만이 아니고 제가 써드린 로드맵이지만 절대 무조건 우리 아이에게 무조건 맞는 로드맵이라는 건 없어요. 중간에 어머님들이 아이에 맞게 계속 변주하셔야 되고 제가 늘 드릴 말씀인데 그때 여기서 내가 잠깐 고민되는 어떤 지점에 누구하고 상의를 하지? 그 상의의 대상은 선생님이 되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어머님들이 가장 많이 상의하시는 대상이 같은 어머님이세요. 예를 들어 선배 엄마들, 먼저 공부 가르친 엄마들. 근데 죄송한데 그 어머님 우리 애 몰라요. 내 애 만나본 적 있어도 내 애가 생활에서 보여주는 면과 공부할 때 모습은 너무 달라요, 어머님. 그래서 내 아이의 공부하는 모습을 아는 선생님한테 아이를 물어보셔야 되지 아이의 생활적인 모습을 아는 저 주변에 있는 언니들, 선배들한테 물어보셔도 죄송하지만 그건 정답이 아닐 수 있어요. 그냥 그 어머님의 가시길은 그 어머님 아이에게 정답인 거예요.
내 아이에게 대한 정답이 아닐 수 있으니까 제가 알려드린 로드맵이 어머님들에게 독이 되지 않기를 그러면서 한번 적어봤어요. 저희 3학년 경시반 기준인 거고요. 실제로 저희 메스몽 3학년 때 입학 테스트로 따졌을 때 50점 정도 맞는 아이들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저희가. 근데 이제 50점이라고 얘기하니까 100점 만점 시험이에요? 50점 만점 물어보시면 100점 만점 시험인데 50점 맞은 거예요. 근데 저희 경시반 컷이거든요. 3학년 정도에 시작하시는 게 제가 저게 3에서 4가 3, 4년 동안 하시라는 의미가 아니라 요 과정이 3학년 때 시작하셔도 되지만 4학년 때 시작하셔도 충분해요 라는 의미로 적어놓은 거고요. 요 과정이 제가 아까 말한 초, 중, 고를 2년 반에 마스터하는 코스예요. 보통은 저희 메스몽 5, 6단계 동화를 가요. 아까 오시면서 아마 팜플렛도 받으셨을 거고 유인물도 받으셨을 텐데 거기 이제 동화 단계별로 다 목록 나와 있죠. 거기는 5단계 정도 동화부터가 초등학교 4학년이나 그러니까 4학년, 5학년, 6학년 교과과정 정도를 할 수 있는 그 단계라고 보시면 되세요. 제가 왼쪽엔 동화 단계, 오른쪽에는 교과 단계를 적어놨는데 3학년 교과 정도는 죄송하지만 복습 정도로 가볍게 끝내셔도 되는데 제가 굳이 3학년 걸 넣은 이유는 3학년 심화 문제들이 아직까지 4학년 거보다 보기에 지식적으로 별로 어려운 건 없는 것 같은데 심화 문제들이 재밌는 문제들이 꽤 많거든요. 아직까지 아이가 어려운 도구를 쓰지 않고 사고력을 풀 수 있는 문제가 3학년 심화에 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3학년 것도 복습하시는 과정에 넣으시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넣어놨고요. 메스몽 5, 6단계 동화를 한 1년 정도 끝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동화를 한 2, 3주 정도로 잡으시는 거고 일주일에 3시간 기준으로 저희가 잡아드린 거예요. 대치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교과는 최상위 초등수학 정도의 난이도의 문제집들로 주 1회에 한 단원씩 정도를 마스터하신다고 보시면 되세요. 이제 그러실 때 어머님들 많이 궁금해하세요. 선생님 다 맞아야 되나요? 하나도 안 틀려야 되나요? 그럴 리가요. 70에서 80% 정답률이면 되고요. 그 정답률이 아이 스스로 모든 걸 해결한다라고 보시면 5, 6학년 때 되면 불가능하실 거예요. 저희 경시반조차도 제가 5, 6학년 심화를 가르칠 때는 가이딩을 해줘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요즘 5, 6학년 심화 문제집들은 5, 6학년 내용을 알아서 풀 수 없는 문제가 너무 많아요. 정말 까놓고 중등 내용이 나와 있는 것도 되게 많고요. 이게 진짜 5학년 요 내용만 알아서 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이 정말 많거든요. 저는 그런 것들은 아이들에게 어느 정도 설명이라는 게 문제를 다 풀어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 여기서 바라는 게 너한테 단순히 5학년에서 배운 걸 써먹으라는 게 아니라 자 네가 갖고 있는 것 중에 그렇지 그림 그려서 해결하기를 한번 써먹어봐. 네가 아는 것 중에 거꾸로 풀기를 한번 써먹어봐. 이런 대화를 무작정 첨부터 해주는 게 아니라 아이와 같이 문제를 읽어보고 그 정도까지 가이딩을 해보고 한번 네 생각을 펼쳐봐 라는 것까지는 해줘요. 저도. 그렇게 해서 한 7, 80% 정도의 정답률을 가지고 끌고 갈 수 있으면 초등교과 자체에 너무 한 단원 한 단원에 연연하시면서 선생님 우리 애는 수의 범위를 너무 어려워해요. 얘는 왜 이렇게 올림 버림 반올림을 어려워할까요? 그건 누구나 어려워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인생을 살면서 올림 버림 반올림을 써먹을 일이 없어요. 그리고 애들이 또 어려워하는 게 뭐예요? 돈 문제 나면 왜 이렇게 어려워하는 건지 뭐 어디서 이자가 얼마고 저은행 가면 얼마고 우리는 그거 빠삭하잖아요. 여기서 돈 지금 몇 % 이자야? 1년에 얼마를 이자 내야 되는데 할인 얼마 해줬어? 알겠어. 저쪽에 사는 게 더 싸네. 정말 빠르죠. 우리 애들은 그런 거예요. 관심도 없고 돈에 많이 둔감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풀려보시면 되게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꼭 알고 가야 하냐 물으시면 전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초등수학에서 꼭 알아야 될 문제 해결 전략과 연산력 정도면 저 정도의 마스터 정도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셔도 충분하고요. 아이가 성장하고 머리통이 머리가 성숙할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주는 게 초등 5, 6학년 심화를 풀 수 있는 또 하나의 노하우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4학년 정도나 5학년 정도 아이들 돼서 이제 중등을 시작해보면 메스몽 7에서 9단계 동화가 딱 적당하고요. 여기에 저희 중등 교과 과정의 모든 내용이 동화로 담겨 있어요. 그래서 대치 경시반 같은 경우에도 한 동화를 1주에서 3주 정도 소요하면서 진행을 하는데요. 아까 보셨던 부등식 동화를 읽고 그 아이가 부등식 일기 쓰셨던 거 보셨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한 거고요. 보통 부등식도 한 2, 3주 정도 걸쳐서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 아이가 썼던 그 탐구 노트가 부등식 동화의 하나가 아니라 3분의 1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제가 부등식 문제 100개 푼 것보다 훨씬 낫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이가 영혼 없이 푼 100개 문제는 나중에 남지도 않거든요. 우리 그럴 때 있어요. 문제집 펼쳐놨는데 엄마 이거 내가 옛날에 다 풀었어요? 나 이거 다 맞았었네? 근데 지금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요? 이런 거 맞닥뜨리신 적 있을 거예요. 마음이 없이 풀어서 그래요. 기계적으로. 자, 그때 중등수학은 교재를 최상위나 A급이나 하이레벨 같은 조금 심화서들인 거예요. 이런 심화 교재들로 한 12개월에서 18개월 정도를 예상하시고 진도를 나가주시면 되고요.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이렇게 중학교 한 과정을 한 3개월에서 어려운 과정은 한 4개월 정도 소요한다고 보시면 되고, 요때는 시간이 한 일주일에 그곳에 투자하는 시간이 한 6시간에서 한 7시간 정도 투자했을 때 얘기예요. 일주일에 6시간, 7시간. 그러니까 저희 대치는 그때 되면 주 2회로 바뀌거든요. 주 3회로 바뀌면서 교과가 2번으로 늘어나거든요. 그리고 이때도 정답률은 7, 80%면 저는 그 다음 과정을 가시는데 무리 없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대치 경시반은 제가 총괄평가를 매번 치면서 어머니 우리 다음 과정 가볼까요? 할 때 한 60%, 70% 정도의 정답률을 보이면 넘어가 줘요. 이유는 테스트 자체를 다 심화로 쳐주거든요. 기본 문제 10개를 잘 풀고 100개를 잘 푸는 것보다는 심화 문제 하나를 공들여 푸는 게 그 다음 과정 하는데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심화로 점검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아이가 실제로 생물학적으로 5학년이나 6학년 됐을 때 이제 고등수학을 시작해 보는 건데, 이때는 고등학교 1학년 정도까지 고등수학 상하라고 불리는 과정인데요. 이 과정은 일주일에 한 최소 10시간에서 15시간 정도 투자하신다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했을 때는 기본 정석 나간 다음에 실력 정석, 요것들을 1년 정도로 잡으셔도 되고, 대치 경시반 같은 경우에 실력 정석으로만 6개월 나가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아이들이 어떠냐면 이제 멘탈이 탈탈 털려가지고 뱅뱅 도는데, 그나마 감사한 것들은 수학동으로 버텨준 힘이 있어서 생각보다 처음에 고등이라는 그 이름에서 오는 벽 있죠. 내가 고등을 한다니 이러면서 달달달 떠는 그 벽만 넘기면 내용적인 거 그렇게 심각하게 어려워하지 않아요. 이유는 딴 게 없고요. 중등할 때부터 그런 심화들을 계속 떡밥을 깔아주면서 공부를 끌고 왔고, 아이들이 동화에서 중등만 떡만 배운 게 아니라 실제로 홍성희 원장님이 중등 동화 해주실 때는 고등 내용까지도 살살 넣어주시거든요. 그런 것들이 정말 많이 도움이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커나간 아이들이 저희 학원 졸업하고 나면 보통 그 다음은 고2, 고3 수학을 나가지 않고요. 한 1년 정도씩, 1년 반씩 중등 KMO라든지 중등 심화로 다시 한번 다지기를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거를 중등 심화를 한다고 해서 중1 과정 또 하고 중2 과정 또, 이게 아니라 정말로 중등 심화를 통합할 수 있는 KMO 같은 것들을 하는 이유가 어떤 하나의 딱 단원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통합해서 공부시키는 부분이 되게 커요. 근데 꼭 중등 KMO를 해야만 고등을 가냐? 실제로 아이가 중학교 와서 내신을 잘 따냐 물으시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요새 중학교 내신은요 되게 치사스럽거든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수학을 잘하는 애를 평가해 주려고 한다기보다는 이제 죄송하지만 어떤 상대평가,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어느 정도 아이들에게 조금 더 후한평가를 내주고, 또는 그 후한평가가 문제가 되게 어려워서 아이들 괴롭히는 쪽이 아니라 실수하지 마 이런 식으로 문제들이 많이 진화하고 있어서 사실 중등 내신을 따는 데는 이 정도 공부까지 한 아이들은 크게 지장이 없고요. 실제로 저희 경시반 졸업한 어머님들 말씀으로는 중등 내신 하는 동안은 그냥 본인이 문제집을 사달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뭐 학원에 보내고 이게 아니라 엄마 나 무슨 문제집 사줘봐요. 그러면 주면 어머니 말씀으로는 한 2, 3일 정도 처박혀서 풀더니 이번에 중간고사는 뭐 웬만하면 더 맞겠네요 라고 하고, 실제로 뭐 이렇게 뒤에 서술형 같은 거 조금 한두 개 감점당하고 이러긴 해도 중학교 내신 정도는 그냥 본인 스스로 알아서 마스터한 정도 경지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님들 말씀이 딱 그런 말씀 해주셨어요. 요 과정까지 마스터하고 났더니 더 이상 수학에 대해서는 내가 손댈 게 없더라.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엄마 나 이제 그 다음 진도 나갈래요? 말래요? 저 이거 좀 더 해볼래요? 저 뭐 사주세요? 어디 보내주세요? 친구들 뭐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아이가 한다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은 어머님은 입히고 먹이는 것밖에 할 일이 없더라고요 라고 해주시더라고요. 이제 이게 제가 말씀드린 상위권 로드맵인데 너무 먼 미래인데 우리 아이는 아직 저돈 단계가 아닌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저희가 이건 실제로 대치 경시반에서 중위권에 해당하는 아이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로드맵이고요. 이게 저희 3학년 입퇴 기준으로 25점 정도. 어머 100점 만점인데 25점이면 4분의 1을 맞은 건데도 괜찮은가요? 라고 하시면 네 괜찮아요. 근데 그 정도인데 우리 아이들이 여기는 한 3학년 단계 동화부터 시작을 한다고 보면 되고요. 화면이 꺼졌네요. 제가 어디를 만져서 화면이 꺼졌을까요? 몇 페이지 안 남았었는데. 네, 잠시만 기다려 주시가 떴습니다. 파란 화면. 하하하하. 저 이제 말로 때워야 되나요? 네. 없습니까? 일단 네. 화면 없이 하세요. 네. 일단 제가 두 번째 화면 꼭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게 중위권 아이들 로드맵이라 이거 부팅될 때까지 기다리고요. 제가 벌써 약속한 시간에 15분이나 지났어요. 제가 원래 12시 반까지 했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려는 부분은 중위권 아이들 노드맵까지 보여드린 다음에 이 중위권 아이들조차도 대치에서는 다 수학 동화를 2년, 3년씩 다 같이 하면서 커나가는 아이들이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저희가 앞으로 5주 동안 쭉 어머님들께 말씀드려야 되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잘 공부시켜서 정말 수학이 짐이 되는 아이들을 만들지 않을 것인가, 또는 입시에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수학을 잘하는 아이를 만들 것인가의 가장 첫 번째 단계가 수학 동화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 수학 선행 심화를 모두 가능하게 하는 수학 동화를 꼭 대구에 있는 메스몽에서든 또는 저희 온라인에서든 접하실 수 있으면 하루빨리 접하셔서 꼭 은혜로운 혜택을 빨리 받아보시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고 싶었거든요. 그 화면이 남은 게 한 2-3페이지 있었는데 화면이 이렇게 된 이상 나왔네요, 원장님. 네. 두 번째 페이지 로드맵은 보여드리는 걸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끝에서 저 뒤로 가주시면 되세요, 원장님. 네, 요 뒤에 조금만 요겁니다. 네, 맞습니다. 네, 더 떴다. 네,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학년 메스몽 단계부터 동화를 시작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아이들이 한 동화당 2-3주 정도 걸리고 일주일에 3시간 정도씩. 그때 당시 아이들은 최상위 경시형제가 최상위 초등수학이 좀 버거울 수 있어요. 그러면 디딤돌 응용 정도를 같이 병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단원을 한 2주 정도 걸쳐서 기본해주고 심화해주고 이런 식으로 나가시는 거죠. 사실 디딤돌 응용도 쉬운 교재는 아니거든요. 응용 문제들이 어려운 교재이긴 한데 심화서를 꼭 같이 해주십사고 많이 부탁을 드려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화서를 이용하실 때 복습 단계로 써주실 거면 맞춰야 되고 아이가 알아야 되는 게 맞는데 선행과정으로 심화서를 쓰실 때는 맞추면서 가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심화에 나와 있는 문제들을 아이가 학습한다고 생각해 주시는 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지금 당장 맞추지 못하더라도 배우고 익히는 데 초점을 맞추시는 게 좋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학 동화에서 배운 많은 것들을 아이가 써먹어야 되는데 직접 이것도 떠먹여 주거나 써보지 못한 경우, 훈련을 안 해보면 처음에는 아이들이 힘들어할 수 있어서 심화도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아이들이 이제 그렇게 초등과정을 다 끝내도 한 1년 반 정도 초등과정 끝내고 난 다음에는 중등과정 들어갔을 때 마찬가지로 이제 제가 물리적으로는 4학년, 5학년 적었는데 18개월 걸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4학년 중반쯤에 이제 중등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죠? 또는 4학년 때 시작한 아이는 5학년 중반쯤에 중등을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때쯤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앞에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심화서로 들어갔는데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동화를 배웠긴 했지만 개념 원리 같은 것들을 같이 한번, 가장 기본서도 개념이거든요. 이런 기본서들을 같이 병행해 주시는 게 조금은 더 도움이 될 거고요. 그래서 여기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 나갔던 것보다 과정이 조금 더 길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과정 18개월과 중등과정 18개월 다 합쳐서 한 3년 정도를 투자하신다고 봐주시는 게 좋으시고요. 그 왼쪽에 적혀있는 메스몽 동화 단계는 3에서 5단계, 그 다음에 6에서 7단계, 마지막에 중등 마무리될 때 8에서 9단계 정도 해주시면 우리 아이들이 어떤 동화를 얻어갈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이렇게 초중 선행이 끝난 그 다음에 초등학교 6학년이 되거나 중학교 1학년 됐을 때 고등학교 1학년 과정 정도를 1년 정도 길게 잡으시고 마스터 해주시면 그 다음에 아이가 남은 진도 고2, 고3 진도 나가시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수능반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차량 번호 685에 4713 685에 4713 검은색 그랜저 차주님께서는 지금 즉시 이동주차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차량 번호 685에 4713 685에 4713 검은색 그랜저 차주님께서는 지금 즉시 이동주차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은 여기 계시는 어머님들 중에 여기에 해당하신 분이 제일 많으실 수 있어요. 우리 아이는 아직 멀었는데 너무 먼 미래 같아요 이랬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먼 미래인 이유가 아직은 정말 아이가 생물학적으로 너무 어린 거죠. 1, 2학년밖에 안 돼서 어릴 수도 있죠. 그러면 조급하게 마음 먹지 마시고요. 책 읽고 정말 뛰어놀고 해야 될 것을 잘하는 아이. 이게 뭐냐면 나중에 어떤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몸에 배지 않은 습관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제가 가르쳤던 많은 아이들 중에 어떤 아이들이 케이스가 또 있었냐면 나중에 철들어서 공부하겠지라고 하고 어머님이 방치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방치라는 의미가
그냥 공부가 자기가 철들어서 하게 되면 다 할 거니까 선생님 지금 좀 안 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그냥 두셨던 아이들 같은 경우에 나중에 어머님들이 계속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공부 습관이 안 잡혀서 공부를 할 수가 없었어요 라는 얘기 많이 하세요. 아이는 절박하고 너무 하고 싶어 하는데 엄마 나 뭐부터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고요. 문제를 푼다는 게 뭔지도 잘 모르겠고 오답이 뭐예요?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내가 이걸 틀리면 난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은 거 10번 풀어봐요? 이런 식으로 공부 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따라잡을 때 제일 힘든 게 공부를 하는 법을 모르고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야 될 것들을 마스터하면서 가지 못했었기 때문에 제일 그 부분을 안타까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어머님들에게 부탁드릴 건 해야 될 것은 하는 아이, 숙제는 하고 노는 아이, 그쵸? 학원은 가야 되는 것 또는 학원을 안 가고 집에서 공부하도록 엄마가 했던 약속들을 지켜내는 아이를 키워주시는 게 1, 2학년 때 제일 중요한 과제예요. 그리고 1, 2학년은 선행보다는 저는 복습 끝나고 나서 1학년 과정을 다 마스터하는 복습들을 시켜주시면서 과정들을 마스터해 주는 게 좋지 1학년 과정에서 너무 선행을 앞서가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학교 가서 계속 아는 척 하다가 선생님한테 혼나요. 그리고 재미가 없어서 학교 수업 듣기 싫어해요. 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지 않으면 아이 입장에서는 수업 시간 입을 닫아버리거든요. 그럼 참여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교 생활 자체에서 좋은 일을 겪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들에게 1, 2학년 때 너무 어릴 때는 선행을 많이 시키지 말라고 오히려 부탁을 드리고 3학년 이상부터는 선행을 시키면서 정신교육 같이 해요. 학교에서 조용히 해. 얘기하지 마. 아는 척 하지 마. 이러고 또는 선행 과정으로 얘기하지 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해주는 그 정도 철이 들려면 3학년은 돼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직은 자리에 앉아있기 힘든 애들이 있어요. 우리 정말 3분 단위로 냉장고 문 한번 열었다가 좀 있다가 엄마 뭐 먹어? 나왔다가 네, 그죠. 연필 한번 떨어뜨렸다가 정말 자리에 앉아있질 않는 거죠. 이런 아이들은 문제집으로 자리에 앉히실 수 없어요. 손에 딴 걸 쥐어주셔야 돼요. 게임기가 아니어야 돼요. 다만 레고가 돼도 되고요. 교구, 수학 교구 같은 게 돼도 돼요. 저희 애들 문제는 푸는데 집중 못하는 애들도 저희 수업 시간에 수학 교구로 뭔가 만들기를 하거나 직접 아이들이 뭔가 이렇게 조립해보거나 아니면 소마큐브 같은 거 맞춰봐라면 그때부터 미친 듯이 해요. 정말 1시간 앉아서 계속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자리에 앉아있는 습관부터 길러주시는 게 정말 많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직은 수학을 좋아하지 않는 아이가 있어요. 뭐냐면 잘하고 싶은데 잘하지 못할까봐 겁내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저는 이런 아이들한테는 늘 말씀드리는 게 친구랑 같이 가는 학원을 보내주시거나 학원이 재밌어야 돼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냥 내가 어딘가 가서 칭찬받고 좋아하고 사람들이 날 되게 잘한다고 칭찬해주면 실제로 잘하지 않는 아이도 본인이 되게 잘한다고 생각하면서 더 잘해주고 싶어서 노력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드리거든요. 어머님, 좋아하면 잘해질까요? 잘하면 좋아질까요? 선후관계가 중요하지 않아요. 아이는 잘한다고 자기가 느끼면 좋아해지고 좋아하면 잘해지고 이게 계속 돌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아이를 올리실 생각 하지 마시고 어디든 흥미를 붙여서 가게 만들어주시고 수학학원이 재밌게 만들어주셔야 수학을 잘해진다고 많이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메스모 오면 애들이 1층에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맨날 거기 저희 전시되어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뭔가 만지고 놀 것들이. 그런 거 만지고 정말 열심히 놀거든요. 저희 아이들이. 그리고 제가 4번은 꼭 항상 말씀드려요. 어머니 아이의 공부 인생에 있어서요. 반드시 기회는 와요. 다만 그 기회가 고3 넘어서 오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대한민국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잘 지켜보셔야 돼요. 타이밍이 오거든요. 그럴 때 그 타이밍이 왔을 때 어떻게 공부시킬 것인가의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아 이제 좀 공부시킬만 하네 라고 느끼셨는데 수학에 대해서 이미 부정적인 감정이 너무 싹 텄으면 철이 들었어도 공부시키기 너무 어려우신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노려야 될 건 뭐냐면 수학이 아직까지 이 아이 언저리에서 계속 생활하고 같이 젖어 있는 게 필요하세요. 아이가 집에 가는 길에 엄마 우리 지금 속도 얼마로 가고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집에까지 가는데 몇 시간 걸리겠네요. 시끄러 조용히 해. 엄마 방해돼. 이런 게 아니라 속도라는 건 어떤 거야? 라는 얘기해 주시는 엄마 또는 아이가 저희 애들 중에 그런 애 있거든요. 엄마 오늘 국이 5분의 3 담겨있네요. 60%라고 말할 수 있는데 시끄러 밥이나 먹어. 이러지 않는 엄마. 그래서 수학이 항상 생활에 젖을 수 있게끔 옆에 도와주시고 아니면 최소한 내가 그 댓글 못 해주면 학원에 보내서 아이들하고 또는 선생님하고 그런 대화를 할 수 있는 엄마. 실제로 저희 어머님 중에 그런 어머니 계셨거든요. 얘는 맨날 밥상머리에서 엄마 오늘은 반찬이 몇 분의 몇 차 있군요. 몇 분의 몇 하고 몇 분의 몇에 뭐 더하면 몇 분의 몇이 됩니다. 맨날 그래서 듣기 싫어 죽겠어 막 이러시는 어머니 계세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들어주세요. 얘는 어머님밖에 그 얘기 할 데가 없는 거잖아요. 뭐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그렇게 수학이 계속 생활에 젖을 수 있는 아이를 만들어 주시면 언제고 타이밍은 오세요. 그 타이밍은 누구한테 물어봐야 오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주변 어머님이 아니라 항상 우리 아이를 가르쳐준 선생님에게 상담해 주시고 도움 요청해 주시고 해주시는 게 어머님들에게는 더 좋은 가이딩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오늘 말씀 많이 드렸는데 저는 여전히 이 말씀을 정말 드리고 싶어요. 제대로 된 수학 선행 심화를 하시려면 수학 동화랑 수학 탐구 노트를
아이에게 쓰게 해주시는 습관을 갖게 해주시는 게 반드시 필요해요. 초등 과정에. 중학교 되면 아이들이 진도에 바빠지고 생활에 바빠지면서 정말 잃어버리거든요. 저희 아이들 실제로 중학생 됐을 때도 학교에서 뭔가 수학에 대해서 뭔가 노트 써봐라고 하면 초등학교 때부터 노트 가져가거든요. 조금 편집해가지고. 다 재산이 되고 도움이 될 거예요. 선행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앞으로 아이의 수학 인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젠가 제가 3박 4일 어머님들 캠프를 열어서 제 머릿속에는 20년 동안의 노하우를 모두 전수해 줄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이 정도로 가름하고 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